사방팔방 높은 산에 둘러싸인 내륙 깊숙한 곳. 영남과 호남, 금강과 섬진강 수계를 아우르는 입지에 자리한 장계분지. 최근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사문화권 특별법 5관왕에 선정됐습니다. 9개로 설정된 고대 문화권 중에서 장수군의 경우에는 5개가 해당이 됩니다. 마안, 가야, 백제, 신라 그리고 후백제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선정 특별법 5관왕을 차지한 곳이 장수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지의 대명사이자 미지의 땅으로 불린 곳. 그러나 장수 곳곳에 남은 흔적들은 이곳이 고대 역사 문화의 보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로 이야기되는 왕국 가야.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남겨진 기록은 단 몇 줄뿐입니다. 그러나 가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대한 흔적들은 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화려한 역사를 짐작케 하는데요. 호남 지역과는 연관이 없는 영남의 역사로 여겨진 가야. 지난 2017년부터 군산대 가야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일대를 호령한 강성한 가야 왕국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가야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등장한 전북. 그렇다면 이곳 장수에 가야 세력이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쪽에는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장수를 지켜주고 있고, 남쪽과 서쪽에는 금남 호남 정맥이 백두대간 못지않게 험준해서 장수의 기반을 둔 세력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인 특성을 보시면 백두대간을 넘지 못했거든요. 백두대간의 동쪽에 있어요. 위치에 남원 인원이라는 특징이. 그죠? 이 백두대간을 넘어서 서쪽에 유일하게 자리한 고분군이 이쪽 삼복리 고분군이거든요. 한반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 그리고 서쪽으로 뻗어나간 금남 호남 정맥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장수. 이곳에서 백두대간 서쪽의 유일한 가야국이 찬란한 역사를 꽃피웁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명맥은 백두대간을 끝끝내 호령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사라집니다. 가야 멸망 이후로도 국가 간에 뺏기고 빼앗는 치열한 세력 다툼은 지속됐는데요. 특히 백제와 신라의 극심한 대립이 휘몰아친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야와 백제, 신라, 삼국이 국군을 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곳, 바로 이곳 침령산성인데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 만큼 정교하게 쌓은 성벽은 1500년의 세월을 버티고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장수 천천면과 계남면 경계에 위치한 법화산. 이곳에 침령산성이 자리해 있는데요. 지리적 요충지였던 만큼 장수군의 주요 산줄기와 주요 길목엔 다수의 산성이 축조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침령산성은 그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라북도에 있는 성곽들, 고대 성곽들을 대체로 다 백제 문화권역으로 이해를 하고 백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이 침령산성이 가야 이후에 들어온 신라의 산성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신라 때부터 후백제 때까지 꾸준히 사용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운영된 성으로서의 가치가 고대 국가의 흔적을 품은 장수. 이곳 침령산성은 신라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곳을 요충지로 삼았을까요? 지리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야에서부터 후백제까지 쭉 연결이 돼서 운영 관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60년 고개거든요. 바로 저기를 넘으면 경상도 땅이에요. 함양. 저기를 넘어서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전주나 서해안 쪽으로 가는 직통로가 생깁니다. 이게 요 바로 옆에 방아제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그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 서해안 루트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진안을 넘어서 전주 군산까지도. 내륙 교통과 군사 전략의 최적지 장수. 삼국 역사 전개에 있어 장수는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554년) 옥천 관산성에서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백제가 승기를 잡았는데 백제 성왕이 승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관산성에 가다가 결국 신라군에 이제 잡혀서 죽게 되죠. 그때에 신라는 장수 침령산성을 거점 성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가 쌓았던 성을 4배 이상 확장을 합니다. 가야가 처음 터를 닫고 신라가 대규모로 증축한 침령산성. 신라 측성술의 백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라 양식이 잘 반영된 곳은 산성의 동문지입니다. 보통 이제 삼국시대 성벽 중에서 여러 가지 구조의 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침령산성 동문지 같은 경우는 현문식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성문이 뚫려 있지 않고 사다리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해서 뭐 다락문식 이렇게도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성문의 구조는 그 신라 산성의 전형적인 성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은 방어 기능을 하는 동시에 거주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급수시설인데요. 이곳 침령산성에서 예전에 집수정이 발견됐습니다. 이 침령산성을 대표하는 유적지고요. 그 집수정입니다. 집수정이라는 것은 이쪽에 주둔하던 군사라든지 사람들의 식수를 사용했던 곳으로 이게 원래도 샘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해발 900m 이상 정도 되는데 아직도 물이 솟고 있습니다. 용철수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 산성 자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성 조사를 왔는데 고라니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둘레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집수정이 호남 지방에서는 최대 규모의 크기입니다. 직경이 한 13m 정도 되니까요. 산성 내 집수정은 축조 기법이 정교하고 규모도 큽니다. 이곳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밑에 2호, 3호 집수정이 이 규모, 이 사이즈의 집수정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굉장히 거점의 군사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밑에는 건물지가 한 30m 정도의 대형 건물지가 있습니다. 그게 화재로 폭삭 주저앉긴 했지만 30m 정도의 대형 건물지면은 그 당시의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큰 군사 시설도 뭐 4단급 이상의 병력이 주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침령산성에 자리한 집수시설은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들이 상당수 발견됩니다.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편, 그리고 철기류 등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을 깃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르래는 예전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유물은 나무에 글씨가 새겨진 목간인데요. 별도, 중제, 도사촌. 그중 도사란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중제, 도사촌. 별도의 이 도사를 두고 그 도사가 촌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한 관료들, 이런 관료들한테 이 달아주는 직책이 도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사가 장수군에 파견이 됐다. 그것도 침령산성에 파견이 됐다. 요거는 침령산성이 단순히 군사적인 어떤 시설을 넘어서서 행정치소까지도 담당하던 매우 중요한 성이었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침령산성 인근에서 신라의 또 다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산줄기 정상부를 따라 분포된 고분을 조사한 결과 다량의 유물들과 신라인들의 옛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좀 두당 있는데 시신을 옆으로 넣는 돌방의 구조로 이게 좀 축조가 됐는데요. 이러한 무덤의 구조가 그 이전에 이 장수 지역에 축조됐던 가야의 무덤 구조와 전혀 다르고요. 신라의 전형적인 무덤의 구조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토기는 한 20점 가까이 이렇게 출토가 됐고요. 이런 토기들은 전형적인 신라 토기로 당시에 그 신라 토기가 총 망라됐다라고, 모든 기종이 망라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치된 이의 신분이 높았음을 짐작케 하는 수장 유물. 신라 시대를 망라한 다양한 토기류가 대부분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신라를 대표하는 악기, 훈입니다. 훈은 좀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기원한 악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포권을 보면 한국 시대에 좀 신라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월성이랄지 천마총이랄지 이런 데에서 주로 출토가 돼서 신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악기다를 우리가 이런 분포 양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토기류들이 그 무덤 주인의 머리맡에 부장이 됐다면 이 토기는 무덤의 출입구 바로 앞에, 즉 그 무덤 주인의 발치 쪽에 좀 매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신의 매장이 완료된 다음에 그 훈만 따로 매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훈이라는 악기를 이제 부르면서 어떤 장송곡, 장송의례를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라인의 어떤 장례적인 그 매장 특징,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신라인의 생활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귀한 유물, 관복과 관련된 허리띠 장식입니다. 이 심해평 과판 같은 경우는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보면 불꽃무늬 또는 하트 모양의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허리띠 장식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물은 아니고요. 아마 건복 체계와 조금 이렇게 결부돼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춘송리 고분군의 그 무덤 주인은 허리띠 장식을 이제 소유할 만큼의 어떤 신분이 조금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6세기 중반 장수 지역에 진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인들의 집념과 애정이 보입니다. 장수나 남원 쪽에 있었던 가야 세력이 망하자마자 신라하고 백제는 국력을 걸어요. 거기다가 가야가 남원 지역에서 망한 이후에 백제 무왕은 바로 암악성 공략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국력을 다 담아서. 그 침령산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 옛날 신라와 백제는 장수를 차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습니다. 삼국이 각축을 벌인 전략적 요충지. 가야 백제 신라가 이곳 장수를 차지하기 위해 격전을 치른 이유는 바로 철이었습니다. 장수 덕유산 서쪽 깊숙한 계곡에 위치한 대적골.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제철 유적지입니다. 최근 발굴을 통해 다양한 시대의 흔적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 철광석의 채석부터 완성품까지. 장수 지역은 철의 테크노파크였다는 것입니다. 장수의 경우에는 마한부터 시작을 해서 후백제까지 1000년 동안 쉼 없이 철이 생산이 됐던 철산지였던 것 같아요. 철 자체는 군사력, 농업력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지요. 그만큼 철산지 자체는 중앙이자 거점을 이루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대문화 용광로로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철산지 분포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북 동부 지역에 집중된 철산지.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장수입니다. 지금도 장수 대적골 일대에선 당시의 첨단 기술이자 권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철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에 가서 돌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돌이 굉장히 무겁죠. 장수군의 철광석은 철분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고 또 철광석 중에 철광석으로 통하는 니켈 철광석 산지여서 철산지로서의 최고의 좋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곳이 장수군입니다. 철광석이 풍부했던 장수. 좋은 원재료와 함께 다양한 기술들이 더해져 이곳은 강성한 철의 왕국이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제철 유적 자체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가 원료인 철광석, 두 번째가 온도를 1500도 올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숯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를 1500도까지 올리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장수군은 철광석, 숯 그리고 첨단 기술로 내용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고 있어서 철기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그런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풍성한 철기 문화와 함께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장수. 이 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노력의 흔적을 장수 팔공산 자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한미산성입니다. 지금도 차로는 닿을 수 없는 곳. 팔공산 능선 정상부에 한미산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한미산성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산성은 장수와 임실의 경계에 자리했습니다. 고대 국가는 튼튼한 성벽을 쌓아
이곳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 고개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산서에서 올라오는 자곡의 대성고원이 자리한 곳이라 이쪽에서 관방을 하게 되면 적들이라든지 누가 이제 말 그대로 상대방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성이 있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있는 자리입니다. 서쪽 지역에서 넘어오는 적들의 투쟁로였던 자고개를 감시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한미산성. 이곳은 누구의 성이었을까요? 침령산성 같은 경우 그 위치가 장수군 장계면입니다. 장계면 같은 경우는 그 동쪽에 이제 백두대간이 바로 지나갑니다. 그 백두대간을 내 있는 60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으면 바로 영남 지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정학적으로 보면 영남에 있었던 신라 세력이 들어오기에 굉장히 편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한미산성은 오히려 신라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남원 운봉을 거쳐서 간다든가 아니면 장계로 올라와서 60년을 넘는다든가. 그런데 오히려 서쪽에 보면 그 자고개라고 하는 그 고개는 바로 넘으면 임실이에요. 섬진강 유역이죠. 그래서 이 서쪽을 넘게 되면 바로 백제가 들어오기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멸망한 이후에 침령산성은 신라가 와서 대대적으로 증개축을 하고 이 한미산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라적 요소보다는 백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삼국의 전략적 무대. 가야 멸망 이후엔 백제와 신라 양국의 격전이 벌어진 곳. 그 치열한 역사를 배경으로 이곳 한미산성 역시 1500년의 무게를 견디고 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뭐 고창의 모양성이라든지 화성의 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돌이 굉장히 크게 그냥 딱딱 싸져 있잖아요. 굉장히 성벽돌도 크고 거기 가장 큰 차이점이 기술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중기가 발달이 됐고 그 전에는 사람 손으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명품을 만들듯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리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구멍이 2개 보이실 거예요. 저 구멍이 이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구. 그러니까 물이 저 안에서 비가 오면 어딘가에 흘러내리게끔 해야 비수가 있어야 이제 성벽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좀 다 집합된 벽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성벽 중에 전라북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잘 쌓여진 최고의 축성술이 반영된 한미산성. 이곳의 가치는 발굴 조사를 통해 하나 둘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와를 보시면요, 이게 건물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유물이고요. 기와의 문양을 보시면 선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수막세에서 연꽃 문양 기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은 아직 모르지만 이 운영 시기에 충분히 그 후백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치의 수도는 전주지 않습니까? 국방의 최전방지는 이쪽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백두대간을 넘으면 바로 경상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도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다른 산성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진 한미산성.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는 새로운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 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그 성벽 축조에 이용된 돌들. 그리고 뒤쪽을 보면 이렇게 이 이빨처럼 이렇게 좀 쪼그라드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꼭 옥수수 알갱이 또는 개의 이빨 닮았다 그래가지고 견치석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런 돌들이 사실은 이른 시기에 어디에서 보이냐면 고구려 국내성 이런 곳에서 많이 보이는 석재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축성 기술은 상당히 발전을 했었죠. 그런데 고구려의 축성 기술이 어떻게 이곳에 전해진 것일까요?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익산 지역에 보덕국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 보덕국이 안승이라고 하는 고구려 유민을 데려다가 만든 게 보덕국이에요. 근데 이 보덕국 유민들이 거기서 그냥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684년에 이 실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신라 정부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신라 중앙에서는 이들을 토벌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벌이 된 다음에 이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남원 일대, 그러니까 남원경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로 이주시키거든요. 근데 그 일대로, 남원경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결국에 장수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한미산성은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예, 산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어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이제 좀 더 실생활,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실생활 유물들이 많이 나오니 그걸 통해서 그 당시 생활을 복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마한에서부터 가야, 백제, 신라와 후백제로 시대를 관통하며 흐른 장수의 시간. 고대사의 중심에 철의 왕국, 장수가 있습니다. 철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 철의 테크노밸리 장수에서 가야는 철의 왕국이란 명성대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웁니다. 유물 박물관을 이루고 그리고 명품 백화점, 내부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깨끗이 빗자루를 쓸어 담듯이 바닥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